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몰과 질량 사이의 어떤 변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이 몰과 이 기체의 부피 사이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모유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모유수는 n분의 w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n분의 w라고도 하지만 너 임마 해가지고 재미나게 외우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n이라는 것은 주어진 기체의 부피를 22.4로 나눴을 때 이 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22.4리터는 몇 몰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V라고 선생님 표시하는 이 부분,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이 부분에 22.4를 대입을 해주면 22.4 나누기 22.4 해서 1몰이 나온다 라는 거죠. 이때 이 22.4라고 하는 이 수치는 STP 조건일 때만 해당이 되는 값입니다. 여러분, STP는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지만 표준 온도 압력이라 그래가지고요, 0도시 1기압 조건을 우리가 STP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0도시 1기압 1몰, 이것은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22.4리터만큼의 부피를 차지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0도시 1기압이고 22.4리터는 1몰만큼의 입자수가 있다,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자, 0도시 1기압 1몰이 22.4리터라면 상식적으로 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0도시 2기압 1몰이라면 몇 부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압력이 몇 배가 됐습니까? 압력이 2배가 되면 그 풍선을 누르는 힘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풍선의 부피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STP 상태일 때는 여기 분모에 22.4라는 수치가 들어가게 되지만, 만약에 0도시 2기압 1몰이라는 어떤 조건, 0도시 2기압 1몰이라는 조건에서는 여기가 22.4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11.2라고 하는 수치로 바뀌어져야만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STP 상태니까 22.4라는 수치가 분모에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M, 요게 뭡니까? 그렇죠, 분자량이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단위가 없지만 우리가 원할 때 넣어줄 수 있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램 퍼 몰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선생님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6.02 곱하기 10의 2, 3승이 1몰이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문제에서 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다, 그럼 이것은 몇 몰이겠느냐 물어본다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니까 몇 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2몰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해봤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공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뒷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염수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몰, 질량, 기체의 부피, 변환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지금 분자의 식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H2, O2, NH3, CO2, 수소, 산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1몰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1몰이 있다는 얘기는 분자수도 당연히 1몰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모의수가 곧 입자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의수가 1몰씩 주어져 있다는 것은 분자수도 똑같이 1몰씩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원자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1몰에 뭐가 있는 겁니까? H2가 있는 것이고요. 1몰에 누가 있는 거죠? O2가 있는 거고요. 자, 1몰에 NH3가 있는 것이고 1몰에 누가 있는 거냐면 CO2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원자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는 1 곱하기 2에서 2몰만큼 존재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 산소 원자는 얼마만큼 존재할까요? 1 곱하기 2 곱해서 2몰의 산소만큼 존재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자, 여기 좀 칸을 넘어가는데 그냥 써볼게요. 자, 1몰의 질소 원자와 몇 몰? 3몰의 수소 원자가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총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몇 몰이다? 네, 4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1몰의 탄소가 있고, 몇 몰에? 그렇죠. 1몰이 아니죠. 2몰의 산소가 있는 거니까 여기고 여기를 더해 주게 되면 몇 몰입니까? 총 3몰의 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하나로만 그럼 설명할게요. 여기 NH3 이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요. 여러분들 NH3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NH3가 지금 이게 이제 보세요. NH3 한 개가 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소 원자랑 수소 원자는, 자, 질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자, 적어 볼게요. 암모니아가 즉 NH3인데요. 이 암모니아가 지금 한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질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가 각각 몇 개라는 겁니까? 얘는 한 개고요. 얘는 세 개가 있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개를 뭐로만 바꿔볼까? 몰로만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몰로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NH3 1몰이 있게 되면은 질소는 1몰이 있게 되는 거고 수소는 몇 몰이 있는 겁니까? 3몰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아랫부분. 그 다음 질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질량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너 임마! 깜짝 놀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N은 N분의 W, 이 공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W이므로 N 곱하기 M이라는 걸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죠? 이때 M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네, 분자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H2O라고 얘기하는 애의 분자량 몇이죠? 2가 되겠죠? O2는 몇입니까? 32죠. 원래는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요. 자, NH3는 질소 원자의 원자량이 14,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니까 17이 되겠고요. 자, 여기 탄소는 12, 산소는 16이니까요. 12 더하기 32 해서 44라고 하는 분자량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분자량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H2, 그래서 얘가 몇이다? 뭐 2다. 그 다음에 뭐 MCO2, CO2의 분자량 몇이다? 44.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넣어봅시다. 그럼 질량을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몇 몰이 있어요? 전부 다 1몰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자, 1몰 곱하기, 자, 분자량이 몇입니까? 2이므로 2g. 자, 역시 1몰 곱하기 분자량 32에서 32g. 1몰 17 곱해서 17g. 그 다음에 1몰 44를 곱해서 44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이거 무슨 상태입니까? STP 상태잖아요. Standard Temperature Pressure.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알고 있죠? 0도씨 1기압 1몰은 22.4리터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전부 다 몇 몰입니까? 1몰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친구들은 다 22.4리터 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20g인 주사기에 메테인 기체를 넣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20.8g이래요. 근데 주사기 질량 자체가 20g이라고 하니까 이 20.8g에서 자, 주사기의 몸무게를 뺀 질량은 0.8g이 되겠네요. 근데 이 주사기 안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메테인 기체를 넣었으니까 이 0.8g의 정체는 바로 이 메테인 기체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 주사기에 넣은 메테인 기체는 몇 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몰인가를 먼저 물어봤네요. 그럼 이거부터 풀어봅시다. 자, 이거를 제가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 자, 몇 몰입니까? 공식을 이용했죠. 이용하면 되죠. n은 n분의 w를 이용해서. 자, 그대로 대입합시다. 지금 메테인의 분자량 몇입니까? 16이죠? 16분의 질량이 0.8이니까 여러분 16분의 8이 2분의 1 아닙니까? 근데 0.8이니까 20분의 1 뭐가 되는 거예요? 몰. 물론 이것은 0.05몰 이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때 메테인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이 2번이고요. 그럼 이제 2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는 알고 있죠. 자, 0도씨 1기압이라는 이러한 STP 상태에서는 1몰이 22.4L라는 것을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자, 공식을 대입해 봅시다. N이라는 것은 22.4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V라는 걸 이제 대입하면 이제 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N이 몇인지를 알았죠. 이게 몇입니까? 0.05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대로 이 V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5몰에 22.4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좀 쉽게 갑시다. 자, 여러분들 0.05라고 되어 있는데요. 0.5의 10분의 1이에요. 0.5의 10분의 1. 근데 일단 0.5 자체가 뭡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2분의 1에다가 22.4를 하면 11.22L가 되는데 여기에 또 10분의 1을 해줘야죠. 0.5 곱하기 22.4가 11.2인데 0.05니까 그러니까 11.2가 아니라 한 칸 더 왼쪽으로 소수점이 이동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12L 이것이 정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 화학반응식 교과서 36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화학반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화학 기초다지기에서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학반응식을 완성한다 그래가지고 그 화학식 앞에 적히는 이 개수를 건드려 가지고요 우리가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정확하게 원자의 개수를 좀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자, 이 1번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화학 반응식과 개수 맞추기. 자, 이때 이 개수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 그랬었죠? 기억납니까? NH3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앞에 뭔가 숫자가 적혀 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개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봅시다. 화학식과 기호, 화살표와 플러스를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르죠. 자,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기 염수 문제 풀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으니까 한참 전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자, N2하고 H2가 있고 NH3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질소를 한번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왼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도 내가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질소의 현재 개수를 각각 두 개씩 맞춰줬죠. 근데 문제는 왼쪽에는 수소가 두 개 있지만 오른쪽에는 지금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개수에다가 3을 써주면 그렇습니다. 화학 반식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은요. 적어보면은 N2가 3H2 그리고 2NH3 이게 화학 반식을 현재 맞춘 겁니다. 완성한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2 더하기 O2가 H2O가 된다. 자, 어떻게 푸실까요? 여기 보니까 수소가 두 개로 지금 서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수소는 그러면 건드리지 말자.
여기 왼쪽에 지금 2개가 있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는 산소 원자가 1개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개수를 건드리면 된다? 네, O2 앞에 있는 요 개수의 2분의 1을 써서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면 산소 원자를 1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약속하기를 개수의 분수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전체 식에다가 개수에다 몇을 곱하면 됩니까? 2를 곱해서 2H2O2가 2H2O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세 번째 볼게요. CO와 O2를 반응시켜서 CO2를 만들어낸다. 자, 여기 보시면 C가 이미 일치가 되어 있네. 그러면 나는 O를 건드려서 맞추겠어. 뭐 그렇게 맞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CO2 앞에 2를 써주고요. 그럼 탄소기수가 2개가 되니까 여기도 2개를 맞춰주는 거죠. 보시면 자, 왼쪽에는 지금 탄소의 개수가 2개, 2개에서 총 4개가 되고 오른쪽에도 보게 되면 산소의 개수가 4개가 된단 말이죠. 이것은 끝난 겁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해보면 ECO 더하기 O2가 ECO2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화학 동아리를 운영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화학 동아리를 지원했을 때 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고서 이것을 못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동아리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 내는 보통 문제예요. 이렇게 보실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와 다르게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미지수가. 그래서 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시켜 보라 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를 1로 좀 고정시킬게요. CmHn 앞에 있는 이 개수를 1로 고정을 시키고 나서 한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의 개수가 m개니까 여기 m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수소의 개수가 n개니까 여기 2분의 n이 곱해져야만 수소의 개수가 n개가 되겠죠. 자, 그럼 탄소의 개수 맞췄고요. 수소의 개수 맞췄으니까 탄소의 개수만 좀 맞춰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자, 여기 오른쪽에는 산소의 개수가 현재 여기가 2m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여기도 2분의 n개니까 자, 왼쪽에도 이만큼의 개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기 O2 여기 앞에 내가 개수를 미지수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산소의 개수가 2m 더하기 2분의 n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저 풀어보면 x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 플러스 4분의 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CmHn 더하기 자, n 플러스 4분의 n O2는 MCO2 더하기 2분의 n H2O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화학 반응식 개수에 지금 분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분수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m과 n은 미지수죠. 미지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m과 n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든지 정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개수가 분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정수로 바꿔주는 작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요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기 이전에 왼쪽에 빈 여백을 필기할 수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 돌아와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이것이 이제 2번에 대한 건데요. 자, 한번 필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선생님, 화학 반응식 하나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N2.
잠깐 지우개로 조금만 더 아래다 써볼게요. 자, N2 질소 기체가요, 이 수소 기체랑 반응을 하면요, 두 개의 NH3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개수를 좀 주목을 해보면 N2 한 개가요, H2 몇 개와 3개랑 반응을 하면요, NH3를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2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물론 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N이 이렇게 N2가 하나가 있는데, 자, H2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요게 똑같은 게 이렇게, 네,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얘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N 하나에 H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 요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도끼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자, 아까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N2 한 개는 H2 3개랑 반응해서 NH3 2개를 만들어낸다. 즉,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여기 앞에 쓴 이 파란색 이 숫자가 뭐냐면 바로 개수예요. 개수. 개수 그대로 적어볼게요. 1이고요. 3이고요. 2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수가 뭘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바로 몰수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N2 1개, H2 3개, NH3 2개, 이 개라는 개념이 몰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분자의 수가 곧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 내가 이 N2가 1개만큼 있고 H2가 3개만큼 있고 NH3가 2개만큼, 만약에 N2가 1개가 있고 H2가 3개가 있다면 NH3는 2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N2가 1몰 있고 H2가 3몰이 있다면 NH3는 2몰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도 한번 볼게요. 지금 STP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그러면 1몰, 3몰, 2몰이니까 1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다가 22.4리터만큼 곱하면 되겠죠. 여기는 3몰에다가 22.4리터만큼 곱하면 되겠고,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리터만큼의 부피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B를 한번 넣어 볼게요. B. 자, 여기 B. 내가 B. 여기도 B를 한번 써볼게요. B라는 것은 이렇게 땡땡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죠. 땡땡. 자, 보시면, 자, 1대 3대 2고요. 몰 수비도 1대 3대 2예요. 물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N2가 2몰이 있다 그러고, 만약에 H2가 6몰이 있다 그러면 이때 NH3는 몇 몰이 만들어지겠습니까? 4몰이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N2 하나가 H2 3하고 반응해서 NH3 2개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몰수가 이렇게 2몰, 6몰, 3몰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이 친구들의 B는 결과적으로 뭐로 돌아오냐면 1대 3대 2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도 보시면, 자, STP는 0도시 1개 1몰에서 모두 다 똑같이 22.4리터를 가지기 때문에 B를 물어보게 될 때는 이 22.4리터가 다 상쇄가 돼서 없어져서 1대 3대 2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느냐?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개수비라는 것은 뭐랑 같고, 자, 몰수비라는 거랑 같고요. 물론 이 몰수비라는 것은 분자수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랑 같냐면 부피비랑도 같습니다. 물론 이때의 부피비는 기체 상태일 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뭐가 있냐면요, 바로 개수비라는 것은 몰수비랑 같고 몰수비는 부피비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량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질량. 여기서 말하는 질량을 내가 이제 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량이라는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N은 N분의 W고, 이때 W라는 것은 N 곱하기 M이죠? 근데 지금 현재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 있죠. 1몰, 3몰, 2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1몰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N2에 해당하는, N2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3몰이죠? 3몰에 곱하기 H2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2몰에다가 곱하기 NH3에 해당하는 분자량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알고 있죠? 28이고요. 요거 몇입니까? 이거 2고요. 이거 몇이죠?
17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얘네들 각각이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28g, 여기는 몇 g, 여기는 6g, 여기는 34g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내가 질량 B를 한번 볼게요. 질량 B. 그러면 28대 6대 34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14대 3대 17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랑은 지금 다릅니까? 개수비, 즉 몰수비, 즉 부피비 1대 3대 2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개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몰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부피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질량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요. 다만 이것에 비를 붙였을 때 개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부피비이지만 질량비까지는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다? 개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얘네들이 반응할 때 각각 몇 몰이 몇 몰하고 반응해서 몇 몰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몰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역시 부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정보에 B가 들어갈 경우에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비는 부피비, 이것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질량비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반응 전에 28g하고 6g하고 반응했더니 몇 g이 됐다는 겁니까? 34g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좀 볼까요? 여기 14대 3대 1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N2랑 H2랑 반응해서 NH3를 만들어낼 때는 항상 이러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위에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질소기체가 28g이 있다면 이거랑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의 수소는 6g이 반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몇 g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34g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소 42g은요, 수소 9g하고 반응해서 51g 만들어내요. 항상 이러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일정 질량비의 법칙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필기를 좀 해보았고요. 다시 부교재로 돌아와서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개수비는 몰수비, 즉 분자수비고, 부피비다. 이때는 기체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량비랑 같지는 않다. 자, N2랑 3H2랑 2NH3,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자, 개수와 각각 1대, 3대, 2일 이때 몰수를 1몰의 N2와 3몰의 H2가 반응해서 2몰의 NH3를 생성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부피 한번 볼게요. 자, 1 곱하기 22.4L 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겠죠? 3 곱하기 22.4, 2 곱하기 22.4.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의 개수비와 몰수비, 그 다음에 부피비는 다 1대 3대 2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질량비 볼게요. 질량비. 자, 이 질량비에 대한 공식은 N 곱하기 M이죠. 그래서 여기 1몰, 3몰, 자, 2몰이죠.
근데 문제는 1대 3대 2가 나오려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분자량이 다 같아야 돼요. 다 같아야 없어지죠. 여기 위에 보세요. 22.4가 다 같으니까 1대 3대 2가 나오는데 아래 질량비를 구할 때는요. 1대 3대 2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이라는 수치, 2라는 수치, 27이라는 이 N2와 H2와 NH3의 분자량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질량비는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랑은 같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28대 6대 34 이것은 항상 14대 3대 17에 일정한 질량비를 성립한다. 질량비가 항상 얘들이 반응할 때는 이러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화학 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이것이 이제 실제 문제를 풀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사실을 좀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은 여러분들 3단계 반응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전의 단계, 반응 단계, 반응 후에 어떤 3단계 반응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얻은 이 정보는 어느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냐면요. 바로 요 반응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에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과정 중 자, 반응 단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 2단계에서 유용하게 그 정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아래 예시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A 더하기 1B가 2C가 된대요. 그런데 자, 이 2A랑 B가 각각 처음에 반응 전에 A가 2몰이 있었고 B가 2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때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A 두 개는 B 한 개랑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 2몰이 다 반응하고 이때 2몰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건 B 1몰이니까 1몰이니까 1몰만큼 반응하고 그 다음에 C 2몰이 생성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2를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호 보세요. 부호. 자, 반응물들은 반응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생성물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부호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반응물은 없어지는 거고 생성물은 생성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에는 마이너스 써주고 생성되는 거는 플러스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이 반응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썼습니까? 2대 1대 2라는 이 정보를 썼죠. 이 정보를 뭘 보고 썼죠? 바로 이 개수를 보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우리가 보고서 개수 B와 몰수 B가 똑같기 때문에 이 반응 단계에서 개수 B는 몰수 B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 빼기 2니까 반응 후에 A는 하나도 안 남을 것이고 B는 1몰만큼 남을 것이고 C는 얼마만큼 생성될까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C가 0몰이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C가 생성되는 겁니까? 2몰만큼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응 단계에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부터 알아낸 정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숙달이 되면요. 반응 전, 반응, 반응 후라고 굳이 쓰지 않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뭐 1, 2, 3 이런 식으로 좀 간략화 시켜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아래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개수를 미지수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m 그리고 n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개수가 이제 1이겠죠. 그래서 am, bn입니다. 똑같습니다. 반응 전에 a하고 b가 각각 2몰씩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는 누가 다 반응했었냐면 A가 2몰만큼 다 반응해서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개수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어떤 개수를 알고 있냐면 m 대 n 대 1이라는 개수 B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수의 B가 자, 여기 나와 있는 뭐와 일치한다. 반응 단계에서의 몰수 B랑 일치를 하기 때문에 m 대 n은 2 대 x,
m 대 1은 2 대 뭐 x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x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m 대 n은 2 대 x, m 대 n은 2 대 x, m 대 1은 2 대 x 프라임, m 대 1은 2 대 x 프라임. 자, 이런 식으로 이거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볼까요? 이거 x가 어떻게 구합니까? 내항 곱하고 외항 곱했는데 이 내항 곱한 거와 외항 곱한 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풀어보면 x는 뭐가 나오냐면은 m분의 맞습니다. 이 n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뭐가 됩니까? x 프라임은 m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m분의 2n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n분의 2가 들어가는데 자, 반응물은 없어지는 거고 생성물은 생성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제일 나중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반응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2 마이너스 n분의 2n 생성물은 n분의 2만큼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좀 팁 들어가겠습니다. 팁.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히나 화학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간단한 이러한 비례식 계산 문제는 좀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거 일일이 이렇게 비례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좀 요령껏 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거 비례식. 원래 m 대 n은 2 대 x, m 대 1은 2 대 x 프라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요거 조금 요령껏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반응해서 다 없어지죠? 여기 나오는 이 2가 기준이 됩니다. 반응해서 다 없어지게끔 나오는 그때 이 반응에 나오는 이 숫자가 기준이 돼요. 그럼 이 숫자를 기준으로 다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2를 곱해주세요. 여기 이 기준이 되는 요 놈을 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적어주실 때 뭘 곱해줄 거냐면요. 요 기준이 되고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있는 요 개수 있잖아요. 개수를 분모에다가 넣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에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 있죠. 여기를 분자로 넣어줍니다. 여기는 1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응물은 없어지고 생성물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됩니까? n분의 2n 여기는 n분의 2죠? 잘 보시면 n분의 2n, n분의 2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요령껏 하는 겁니다. 요령껏.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숙련이 되면 굳이 비례식을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2-n분의 2n 그 다음에 n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해 봅시다. 자, a 더하기 2b가 짬뽕. 미안합니다. 2b가 나오니까 갑자기 짬뽕이 생각났네요. 자, 그래서 여기 c 라고 줬고요. 여기 자, 반응 전, 반응 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몰이 있었고요. 3몰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해볼게요. 이 반응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2몰하고 3몰 자, 이거 중에 누가 다 반응을 해서 없어지는지 찾아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해요. 일단 자,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A가 2몰이 다 반응해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B가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4만큼 있어야 돼요. 1대 2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4만큼 반응을 해야 되는데 B가 지금 3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 없어지고 여기 얼마만큼 생성되냐면 2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 값이 나오니까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값이 나오게 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A는 2몰이 다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다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A2가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B3몰이 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우고 누가 다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얘가 다 반응을 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여기랑 여기는 비례식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2대 1은 3대 x, 2대 1은 3대 x 프라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자,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는 요 3을 기준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3을 곱해줘라. 이렇게 곱해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이 기준된 애의 여기 남은 개수를 분모로,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애가 분자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반응물은 없어지고 생성물은 생성이 되니까 2 빼기 2분의 3. 자, 2 빼기 2분의 3. 2분의 3이 1.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5몰만큼 남게 되고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1.5몰만큼 생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2대 1은 3대 x. 자, 2대 1은 3대 x. 자, 이거 x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똑같죠.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뭐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껏 한번 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예시를 더 제시를 할 텐데 풀어주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3a 더하기 b가 2c가 되는데 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얘가 1물만큼 있고 3물만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을 선생님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서 A는 하나도 안 남고요. B가 3분의 8만큼, C가 3분의 2만큼 생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 답을 알려줬으니까요.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선생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4개의 문제가 있네요.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려고 했을 때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개념들을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풀어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푸는 걸 보고서 철저하게 복습을 해서 할 수만 있게 된다면, 다시 풀어낼 수가 있게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씨 1기압에서 이 수소의 기체 4.48L가 충분한 양의 산소 기체와 모두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반응은 산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화학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화학 반응식. 수소 기체랑 지금 누구랑 반응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산소 기체랑 반응했다고 나와 있고 누구를 만들었답니까? H2O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화학 반응식 계속 완성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수소 기체가 얼마만큼 있다라고 합니까? 4.48L만큼 있대요.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산소 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주 충분한 양만큼 있대요. 언제? 반응 전에. 그러면 반응을 할 거고,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충분한 양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다 반응해서 없어진다? 얘가 다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죠. 여기 얼마만큼? 4.48L만큼 다 반응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알죠? 개수 B는 뭐와 같다? 몰수 B와 같고 기체의 경우에는 뭐와 같다? 부피 B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2대 1대 2니까 여기 2.24, 그 다음 여기는 4.48 해야 2대 1대 2가 될 겁니다. 얘는 반응물이니까 없어지고 생성물은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요 많다 그랬으니까 요만큼에서 요만큼 빼주면 여기 남는 양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4.48L만큼의 생성이 되겠네요. 수증기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응한 산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자, 얼마만큼 반응해서 없어진 거예요? 2.24만큼 반응해서 없어졌죠? 고로 반응한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메테인 32g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서는 자, CH4의 자, 분자량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16으로 나와 있고 CO2의 분자량이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44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메테인이 완전 연소한다. 와, 완전 연소한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누구랑 반응한다? 산소기체랑 반응하는 겁니다.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화학 반식을 완성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CH4랑 O2랑 완전 연소해서 생성될 때 누가 만들어지냐면요. CO2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도 만들어지냐면 H2O도 만들어집니다. H2O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탄화수소는 산소기체랑 완전 연소하면요. 딱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져요. 완전 연소하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CO2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H2O가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화학 반식 개수를 맞춰야겠죠? 여기 1, 여기 1 있고 탄소의 개수 맞춰줬고요. 수소 4개 있네요. 자, 수소 4개 맞춰줬고요. 자, 산소 몇 개 있으니까 오른쪽에 지금 2개, 여기 2개, 총 4개 있으니까 2를 써주면 화학 반식 완성 끝.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메세인이 지금 몇 g이 있대요? 얘가 32g이 있대요. 얘가 32g이 있답니다. 여러분, 완전 연소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산소기체랑 반응하는 이 물질이 완전히 연소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 반응 전, 이걸 반응 후라고 해보면요. 얘가 다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응해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32g이 없어져서 이렇게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응 단계에서 질량을 써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잠깐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여기를 질량이 아니라 몰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2g을 뭐로만 바꿔주면 된다.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자, 우리는 너 임마 n은 n분의 w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근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32g이고 CH4가 분자량이 16이니까 몇 몰입니까? 예, 2몰입니다. 2몰. 그럼 여기 지금 얼마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2몰만큼 없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거를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 연소한다는 얘기는 산소기체는 아주 무제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바로 뭘로 풀어볼게요. 지금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1대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자, 여기 뭐 4만큼 그 다음에 여기 2만큼 생성돼야 되고 4만큼 생성돼야 돼요. 1대 2대 1대 2니까. 근데 반응물은 없어지고 생성물은 생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는 겁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산화탄소 몇 몰 만들어집니까? 2몰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를 다시 뭐로만 다시 전환시켜주면 돼요. 질량으로만 전환시켜주면 돼요. 질량으로만. 근데 우리는 질량은 n 곱하기 m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2몰이라는 거에 화학 CO2에 해당하는 분자량 나와 있잖아요. 44라고. 그러니까 44를 곱해준 몇 그램? 예, 88g.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량으로 풀어내는 거, 그거 방법도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싹 다 지울게요. 자,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몇 g이 있었습니까? 32g 있었죠. 물론 여기는 지금 무한대 있는 거예요. 산소의 질량은. 근데 다 반응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얘가 0g이 돼야 돼요. 얘 32g 없어져야 됩니다. 자, 질량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려면, 자, 조금, 몰수로 풀 때랑은 조금 달라요. 몰수는
1대 2대 1대 2, 즉 개수비를 그대로 써주면 되지만 개수비가 질량비랑을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량을 따로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듣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화학 방식 보세요. CH4가 1몰이 있을 때 O2가 2몰하고 반응해서 CO2 1몰을 만들어내고 H2O 몇 몰을 만들어낸다? 2몰을 만들어낸다. 자, 우리 N은 N분의 W고 W라는 것은 N 곱하기 M이니까 질량이라는 걸 구하려면 모유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면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1몰이죠? 1몰입니다. CH4 네, 분자량 16이죠. 그럼 1 곱하기 1몰이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2몰만큼 있다고, 여기는 1몰 생성됐고 2몰 생성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1몰 곱하기 분자량 16, 몇 그램? 16g. 여기 잘 보세요. 2몰 있죠. 2몰. 여기 분자량 32, 몇 그램? 64g. 자, 여기 보십시오. 1몰 곱하기 44, 즉 1 곱하기 44, 44g. 여기 보십시오. 2몰 곱하기 분자량 18, 36g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 누구만 알면 되니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만 알면 되니까, 자 보세요. B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6대 44잖아요. 그러면 16대 44, 32대 88g이겠죠. 이만큼 생성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8g.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도 됩니다. 자, 아래로 화면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일산화탄소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떠올려야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절반이니까 이거 몇 몰입니까? 0.5몰이다. 또는 2분의 1몰이다. 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모두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 자, 연소라는 것은 뭡니까? 산소기체랑 반응한다는 거죠. 누구를? 일산화탄소를. 그럼 일산화탄소를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지금 누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일산화탄소 분자를 모두 연소시키기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는 그랬는데요. 자, 모두 연소시키면, 일산화탄소 모두 연소시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CO2가 만들어집니다. 자, 화학 방식 완성 한번 시켜봅시다.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고요. 자, 산소도 다 개수도 맞춰졌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만큼 있다? 0.5몰만큼 있죠. 자, 얘를 모두 연소시켜서 없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2단계, 3단계 반응을 딱 거쳤을 때, 자, 얘는 0이 돼야 돼요. 고로 0.5만큼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0.25만큼 2대 1대 2니까요. 0.5. 반응물은 없어지고 생성물은 생성되고요. 그러면 CO2는 몇 몰이 만들어집니까? 0.5몰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했냐면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를 물어봤네요.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 얼마만큼 있으면 됩니까? 0.25몰만큼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1몰이 22.4리터죠. 1몰이 22.4리터 아닙니까? 그러면 0.25몰은 몇 리터일까요? 계산해보면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0.25가. 그러니까 22.4의 4분의 1이니까 계산해주면 5.6리터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영도시 1기압에서 프로페인 기체 2.24리터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빠르게 풀어봅니다. C3H8 더하기 O2를 반응시켰을 때 CO2와 H2O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면. 자, 개수 맞춰봅시다. 탄소의 개수 맞췄고요. 수소의 개수 맞췄고요. 자, 오른쪽에 산소의 개수가 총 10개니까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런데 프로페인이 지금 반응 전에 2.24리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라고 했으니까, 자,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누가 C3H8이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2.24만큼 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것만 풀어봅시다.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관심 있는 요 놈만 보자는 거예요. 자, 1대 3, 1대 3. 그러니까 2.24의 3배가 돼야 되겠죠? 2.24의 3배, 2.24의 3배만큼 생성될 것이고 얘는 없어지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CO2는 2.24의 3만큼의
부피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2.24 있잖아요. 이 2.24. 이 2.24리터가 22.4리터가 1몰이니까 2.24는 몇 몰이겠어요? 사실 0.1몰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2.24 곱하기 3리터에 해당하는 이것은 모수가 사실은 0.1 곱하기 3몰, 즉 0.3몰일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는 이 0.3몰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질량을 물어봤으니까요. 질량이라는 것은 모의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되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0.3에다가 CO2에 해당하는 분자량 44를 곱해주면 몇이 나오냐면 132에 소 하나 찍어주면 13.2g,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힘들게 공부했네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